안녕하십니까. 소통의 인문학 주역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풍곡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삼풍곡계는 어떤 일이 잘못되고 부패되고 비능률이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고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계가 삼풍곡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삼 경계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또 즐거움이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 건가를 설명하고 있는 예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계에서 겸손의 예가 어떤 것인 건가를 공부를 했었고, 예계에서는 진정한 즐거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지난번 시간에 공부를 했던 이 숙계에서는 세상사를 살면서 뭘 따라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원형 이정인 천도를 따라야 된다. 그러면 기라고 허물이 없다. 이런 걸 한 3주, 4주에 걸쳐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겸손하고 진정이 기뻐하는 것이 뭔가, 하늘에 있는 밝음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다. 그리고 원형이정인 천도를 따르는 것이 바로 수의 도다. 나를 버리고 성인지도를 따르는 것이 수의 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면 진선미의 세계, 대동사의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겠죠. 이 기간이 오래 가면 비능률이나 부조리가 같은 게 생긴다는 겁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지상경계나 내지 예계나 또 숙계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게 진정한 즐거움이고 무엇을 따라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오래 가다 보면, 이걸 현재라고 본다면 시간이 오랫도록 흘러가다 보면은 저희들이 헌법을 만든 지가 예를 들어서 30년 정도 된다면 30년 전에 국민적 합의와 동의에 의해서 헌법을 만들 때는 그때 딱 맞게끔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헌법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변화에 맞지를 않아서 비능률이 생기게 되고 비효율이 생기게 되고 또 부패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등등이 생기게 된다고 봅니다. 무엇을 잘못해가지고 문제점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오래 흘러감으로써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맞지 않음으로써 비능률, 비효율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부패와 부조리가 생기고 비능률이 생기는 걸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현재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면 이 문제점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점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그래서 고치는 지혜, 방법,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삼풍곡계입니다. 삼풍곡계는 서론적으로 배경적인 설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의 우리 사회가 안고 있고 현재 생겨서 가지고 있는 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을 하기 위한 지혜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삼풍곡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개요를 설명 말씀드리고 괴사를 읽으면서 괴사 안에 성갑삼일과 후갑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문제점을 해결짓는 지혜와 방법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삼풍곡계다. 그래서 아래는 바람이 있고 위에는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는 산이고 아래는 바람이 있는 이것이 벌레고자입니다. 독고자도 됩니다. 그래서 벌레고자를 써서 곡계입니다. 그릇 명자죠. 그릇 위에 벌레 충자지 않습니까? 이 벌레가 3마리가 있습니다. 그릇 위에 벌레가 3마리가 있으니 문제점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문제점은 여기에서 비롯된 문제점이고, 이 삼풍곡계에서는 이걸 해결짓는 지혜를 설명하고 있다. 거듭 설명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벌레고자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점이 어떤 것이고 곡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전체적인 걸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게 되겠죠. 그래서 개요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고 또 개사를 공부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보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요를 보시겠습니다. 삼풍곡계의 요지 중에 계명은, 위에는 방금 저희들이 개상을 그려봤듯이 위는 산이고 아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위는 머무는 성격을 갖고 있는 산이고, 풍은 바람이죠. 바람인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입야라 들어간다는 뜻도 있고, 또 바람은 손께라서 겸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이 개상을 보시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머무는 성격을 갖고 있고,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손께 손자, 겸손할 손자, 겸손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물고 겸손한 걸 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삼풍곡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계명이 이렇게 정해졌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괴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전체적인 걸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듯이, 곡계의 고자는 독고자도 되는데 주역에서는 벌레 고자로 읽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물이 오래돼서 시간이 지나가게 됨으로써 그 변화한 세상에 맞지 않았을 경우에 부패, 무질서, 혼란이 생기게 된다. 꼭 도둑질을 많이 하고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시켜서 생기게 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물이 오래돼서 생긴 부패와 무질서, 혼란 등을 개혁하고 보완하고 수정하기 위한 원칙과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 삼풍곡계의 뜻입니다. 잘못된 걸 어떤 원칙과 방법으로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삼풍곡계라는 거죠. 주역에서는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더라도 지상경계를 통해서 겸손한 세상이 만들어지고 또 내지 옛계를 통해서 진정 기뻐할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숙계를 통해서 원형이정을 따르는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그 세상이 오래 가면 변화를 하면 맞지 않아서 비능률이 생길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태평성대에 쉽게 안주하고 방심하고 태만하게 돼서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곡계에서 말하는 그 문제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꼭 한두 가지 이유 때문에 생기게 된 비능률과 혼란과 부조리를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소견에 그릇명의 쟁반 위에 벌레가 한 마리가 아니고 세 마리가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걸 뜻하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태평성대가 오래 계속이 되면 나라가 문란해지게 되고 어떤 정치 제도도 오래 가면 맞지 않아서 폐단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까 미리 제가 조금 설명 말씀 드렸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수월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삼풍곡계의 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지의 세 번째인 개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천도를 따라야 되는 숙계를 공부를 했습니다. 천도를 따르는 숙계를 갖다가 공부를 해가지고 성인지도 천도를 갖다가 따르는데 따르면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그것이 오래 가다 보면은 폐단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숙계 다음에 그 폐단을 해결 지을 수 있는 원칙과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삼풍곡계를 놓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자께서 숙계 다음에 곡계를 둔 이유가 태평성대가 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됐을지라도 사람들이 거기에 방심하고 태만하고 안주하면 문제점이 생기고 오래되면 맞지를 않아가지고 비효율이 생긴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짓기 위한 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삼풍곡계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풍곡계의 뜻이 바로 그런 뜻이다. 지금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괴상으로 보시면 자, 육효사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괴상으로 보시면 위에는 산이라 머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래는 바람이라 겸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은 겸손을 나타낸다고 아까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은 위에 있고 아래는 겸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은 군자를 상징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람하게 머물고 있는 산, 그리고 효로 따지면 여기가 6오로 임금의 자리입니다. 임금의 자리고 아래는 겸손한 신하들이 있는 거죠. 자, 세상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생겨가지고 비능률과 부조리와 부패가 만연해서 수정, 보완,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임금에게 개혁을 하자고 건의를 하고 수정 보완책을 내놓고 이렇게 수정 보완을 해서 사회적인 문제점을 없애자고 해야 되는데 아래는 겸손한 신하들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겸손하고 순종만 하는 신하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을 경우에도 문제점이 생긴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괴상에서 6오는 임금이고 아래는 풍이라 겸손을 나타냅니다.
온순하고 순종 잘하는 신하들입니다. 사회가 문제점이 심각한데도 그 문제점을 국왕에게 보고하지 않고 태평성대라고 하면서 순종만 한다면 문제점이 또 생기게 된다는 뜻이죠. 개상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개요에 들어와 가지고 계명과 괴의와 개서와 개상을 통해 가지고 또 삼풍곡계의 뜻을 갖다가 설명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원칙과 방법, 지혜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삼풍곡계구나. 그래서 삼풍곡계 안에는 문제점을 해결 지을 수 있는 원칙과 방법을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삼풍곡계의 전체적인 걸 설명하고 있는 괴사와 단사와 대상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괴사를 제가 읽겠습니다. 고는 원영하니 이섭대천이니 성갑삼일하며 후갑삼일이니라.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 설명을 굉장히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벌레 고자 고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정치 제도와 여러 가지 제도들도 시간이 오래되면 맞지 않아서 비능률, 부패,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조리, 비능률, 부패를 수정, 보완, 개혁하기 위한 원칙과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삼풍곡계다. 삼풍곡계에서 원칙과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갑삼일과 후갑삼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생소한 용어가 될 수 있겠죠. 고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비능률과 부패와 부조리 이런 걸 보고 말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풍곡계에서 말하고 있는 원칙과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면 원영하니 이렇게 된 거죠. 주역의 글귀는 지금 현재 벌레가 먹고 있는데 왜 크게 형통하다고 하느냐? 해결을 지우면 크게 형통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 지을 것인가는 뒤에 나옵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삼풍곡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는 원영하니 그 문제점을 수정, 보완, 개혁을 하면 크게 형통하니 이섭대천이니 대천을 맨발로 건너도 이롭다는 건 어떤 문제점도 해결 지을 수 있다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삼풍곡계에서 말하고 있는 문제점 해결의 원칙과 방법으로 하면 크게 형통하고 이섭대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이냐? 성갑삼일과 후갑삼일입니다. 이 성갑삼일과 후갑삼일에 대해서 도표로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 갑이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천간이라는 것이 갑을병정, 무기, 경신, 인계 그렇게 10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천간 중에 갑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죠. 첫 번째 천간 갑자입니다. 첫 번째 천간 갑자고 여기서는 모든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때가 바로 갑으로 본 겁니다. 잠시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칠판을 보시면 이 변화 때문에 생기게 된 문제점을 갖다가 해결짓기 위한 원칙과 방법과 지혜가 뭔가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삼풍곡계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공간적으로 표현을 이렇게 한다면 여기가
갑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점을 짓기 시작해야 될, 새롭게 시작해야 될 시점, 그것을 갑으로 본 겁니다. 이걸 갑으로 본 건데 성갑삼일과 후갑삼일이라는 이 구절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현재 주역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역 삼풍곡계에서 이 문제점을 해결짓기 위한 원칙과 지혜와 방법은 무엇인가로 제시된 것이 성갑삼일과 후갑삼일이기 때문에 삼풍곡계에서 필요로 하는 범위만큼만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굉장히 관련된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역에서 1차적으로 필요로 하는 내용만 설명 말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은 조금 접어두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바로 갑을 의미한다면 현재 이전이 과거가 되겠죠. 현재 이전이 과거가 되고 갑 이후가 미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원칙, 방법, 이런 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삼풍곡계인데 그 원칙과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성갑삼일과 후갑삼일이라는 겁니다. 아까 도표에서 나타났었죠. 그래서 이 갑을 기준으로 과거와 미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는 먼저 선자를 썼습니다. 갑보다 먼저 3일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후갑 3일입니다. 그래서 갑을 기준으로 해서 후갑 3일은 갑 다음에 을, 병, 정이 되겠죠. 천간이 갑을병정, 무기, 경신, 인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을과 병과 정이 후갑 3일이 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구분할 때 이것이 미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갑보다 먼저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신인계를 보고 말합니다. 이 신인계가 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성갑삼일과 후갑삼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보완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의 이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그 원인을 지나온 과거를 살펴가지고 그 원인이 뭔가를 갖다가 명확하게 구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점이 생겼는가를 철저하게 원인 분석을 해서 대비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갑삼일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개혁과 수정과 보완을 시작해야 될 이 갑의 시점에서 이 원인을 분석해서 어떤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나왔겠죠. 이 대책으로 가지고 문제점을 갖다가 해결지었을 때 그 결과를 예측하고 또 이 대책이 백성들에게 어떤 짐이 되고 부담이 될 것인가까지 면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미래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분석하고 국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까지 분석을 해서 이 문제점을 해결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책을 갖다가 마련해가지고 미래에 어떤 문제점이 생길 것인가까지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뭘 잘못해가지고 부조리와 혼란과 비능률과 부패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만들 때는 굉장히 좋은 정치제도와 좋은 제도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20년, 30년 변화돼서 특히 요즘같이 사회가 급속히 변하는 세상에서는 20, 30년이 지나면 그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비능률을 갖고 오게 된다는 겁니다. 부패를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고쳐야 되는데 무조건 경거망동하게 제도를 만들고 법을 양산할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과거를 통해서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고 대비책을 마련해가지고 미래에 이것을 적용할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길 것인가까지 철저하게 분석한 다음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갑삼일과 후갑삼일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이제 선우천 변화 원리에다가도 적용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만은 삼풍곡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바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원칙과 방법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원칙과 방법에 입각해서 설명 말씀드리면 이렇게 설명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삼풍곡계에서는 삼풍곡계가 필요로 하는 내용만큼만 설명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전일의 병폐에 대한 원인을 갖다가 살피고 오늘 그날이 갑일입니다. 갑의 시점입니다. 현재입니다. 오늘을 고쳐서 대비를 하면 후일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인가까지 추정을 해서 수정 보완 개혁을 해라. 그래서 원칙으로 제시한 말이 성갑삼일과 후갑삼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개사에서 고는 원영하니 저 원칙과 방법으로 문제점을 고치면 크게 형통하고 이섭대천을 갖다가 대천을 건너도 이로움이니 그 해결 짓는 방법이 성갑삼일이요 후갑삼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면 이 구절에 대한 공자의 해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께서는 단사에서 고는 강상이 유화하고 손이 지고이라 고 원영이 천하치야이요 이섭대천은 왕류사야일세요 성갑삼일 후갑삼일은 종정유시 천행야다.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에서 이르기를 고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패, 비능률, 혼란 이런 걸 보고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고는 삼풍곡계의 고는 강상이 유화하고 괴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강은 올라가고 유가 아래로 내려갔다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이 괴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괴상을 보시면 지금 위에는 산입니다. 설계편 10장에서 괴에 대한 성격을 설명해 놓고 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편 10장에서처럼 이건 아들괴다. 그게 기억이 나지 않으시더라도 산이라는 건 양괴냐 음괴냐 그러면 이 괴를 이루고 있는 삼액의 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입니다. 홀수는 양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은
획이 5개라 양입니다. 양의 공간적인 표현이 굿셀 강자죠. 이게. 그리고 여기 있는 바람은 손입니다. 설계편 10장으로 따지면 장렬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기억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 둘, 셋, 넷이라 획이 4개입니다. 그래서 음이죠. 음의 공간적인 표현이 부드러울 유자를 쓴 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은 위로 올라갔습니다. 윗상자이기도 하고 올라갈 상자도 됩니다. 그리고 유는 아래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께인 산은 위로 올라가 있고 음께인 바람은 손은 아래로 내려와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양께 음께로 가지고 설명을 할 때는 이 삼획의 획의 수를 세워가지고 홀수이면 양이고 짝수이면 음이다. 그걸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설계편에 가면 더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단사의 경문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강상이 유화하고 강은 올라가고 유가 아래로 내려온다고 하고 저 뜻이 그 뜻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고 손이 지고라. 겸손하고 머무는 것이 고다. 다시 계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얘기로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하고 머무는 것이 곱게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써 있잖아. 말미암을 이자를 하나 더 붙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머무는 것이 고다. 이것이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단사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말미암을 이자를 붙여서 손이 지고라. 겸손하고 머무는 것이 바로 고다. 자, 그리고 고는 원형이 천하치야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갑삼일과 후갑삼일의 방법으로 가지고 모든 문제점을 해결지면 크게 형통하고 성갑삼일과 후갑삼일의 원칙과 방법으로 천하치하이요 천하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크게 형통하게 된다는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이섭대천이라는 뜻은 대천을 맨발로 건너도 이롭다고 하는 것은 왕유사야일세요. 그래서 가랑자입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랑의 뜻이다. 자주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아가면 일이 있다는 거죠. 나아가면은 여러 가지 해결 지어야 될 일이 있고 성인 지도를 실천해야 될 일이 있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천을 맨발로 건너도 이롭다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갑삼일과 후갑삼일의 원칙과 방법으로 해결을 지면 나아가면 성인 지도를 실천할 수 있는 일, 자, 왕천하 사업을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는 뜻이죠.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리고 성갑삼일, 후갑삼일은 지금까지 성갑삼일과 후갑삼일이라는 저 뜻 때문에 좀 긴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갑보다 먼저 3일 하고 갑보다 뒤 3일 한다는 것은 그 말이죠. 그래서 현재를 기점으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원인을 분석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서 이 대비책으로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할 때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까지 추론하고 분석하는 것은 종정유시 천행야다. 끝날 종자, 고적자, 있을 유자, 시작할 시자입니다. 주역에서 말하는 유명한 종시 원리입니다. 자, 잠시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주역의 시간가는 끝날 종자입니다. 끝나면 다시 뭐 합니까? 시작합니다. 그래서 끝나면 시작하고 끝나면 시작하고 끝나면 시작해서
나선형 시간관입니다. 그래서 끝나면 시작하고 끝나면 시작하고 끝나면 시작하는 끝날 종자 시작할 시자 사계절로 적용을 시키면 겨울이 끝나면 뭐가 시작이 되겠습니까? 봄이 다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또 겨울로 한 해가 끝나게 되면은 봄이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성갑3일 후갑3일로 말씀드리면 성갑3일이 끝나면 후갑3일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경문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종정유시 천행야라. 자, 끝난 적 시작이 있는 것이 하늘의 운행 법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의 섭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로 드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서 겨울에 한 해가 끝나게 되면 봄에 다시 새해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하루가 끝나고 나면 내일 아침에 또 하루가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영원성을 나타내는 주역의 시간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끝나면 또 하루가 시작되고 한 해가 끝나면 또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것이 그것이 하늘의 운행 법칙이라는 거죠. 자, 달이 15일 달을 거치면서 15일 동안 보름달이 되었다가 또 15일 동안 달이 없어졌다가 또다시 없어지면 달이 생기게 되고 생기면 없어지고 생기면 없어진다는 거죠. 그걸 소식이라고 하죠. 사라질 소자, 실식자, 그러고 영어, 찰영자, 비러자. 차면 비고 비면 다시 차게 되는 것이 그것이 하늘의 운행 법칙이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천행야이라 하늘의 운행 법칙으로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것이 하늘의 운행 법칙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성갑3일과 후갑3일에 대한 이해가 좀 가셨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라고 하는 것은 부조리와 부패와 비능률 같은 걸 보고 말하고 그 부패와 비능률과 문제점들을 해결짓기 위한 수정, 개혁, 보완의 원칙과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고다. 그것이 곱게다. 그 원칙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갑3일과 후갑3일이요. 성갑3일과 후갑3일은 종정유시 천행야라. 끝난 적 시작이 있고 끝나면 또 시작을 하는 것이 종시원리고 그 종시는 천행야다. 하늘의 운행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운행 법칙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성갑3일과 후갑3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삼풍곡계에서는 성갑3일과 후갑3일이라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소상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활, 산하 유풍이 고니 산 아래에 바람이 있는 것이 고라는 뜻이겠죠. 산하 유풍이 고니 군자 이하야 진민육덕 하나니라.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대상사라고 하는 것은 상활이라고 하는 것은 상을 보고 저희들이 행해야 될 실천적 덕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상사다.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산하 유풍이 고니 개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이 개상을 보시면 위에는 산이고 아래는 바람이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은 위에 있고 산 아래에 바람이 있는 것이 뭡니까? 고입니다. 이것이 고다.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고니 군자는 이하야. 이것을 갖다가 보고 깨달아 가지고 진민육덕 하나니라. 그래서 성갑3일과 후갑3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점을 해결짓기 위한 원칙이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것이 곤이 자 군자는 이것을 보고 깨달아 가지고 거둘 진짜 백성민자입니다. 백성을 거둬야 된다는 거죠. 백성을 거두고 기를 육자 덕덕자 덕을 길러야 된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뜻으로 기르는 것이 바로 덕이지 않습니까? 덕이라고 하는 것은 자 나이가 많다고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성인 지도를 공부함으로써 쌓이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삼풍곡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삼풍곡계라고 하는 것은 이번 시간만 해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과거로부터 연유가 되어서 내려온 문제점 비능률 부패를 수정보완 개혁하는 원칙과 방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삼풍곡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으로 제시된 것이 성갑삼일과 후갑삼일이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뜻을 깨달아 가지고 잠시 표를 보시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게 된 원인을 갖다가 분석하고 대비책을 만들어서 미래에 적용을 시켰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길 것인가까지 분석을 해서 이 문제점을 해결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백성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담, 백성들에게 미칠 수 있는 민폐를 고려해서 충분히 감안해서 해결책을 만들고 실시를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담고 있는 것이 성갑삼일과 후갑삼일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고 원인 분석을 해서 대비책을 만들고 이 대비책으로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 지을 때 얼마만큼 효율성을 갖게 되는가를 분석하고 그 해결책이 백성들에게 주게 되는 부담이나 부정적인 영향이 어떤 것인 것까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가 진민이죠. 거둘 진짜 백성민자 진민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뜻으로 덕을 갖다가 기른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고 안정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삼풍곡계의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얘기라 삼풍곡계라고 하는 것은 쟁반위에 있는 벌레가 3마리 있듯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생기게 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과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삼풍곡계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갑삼일과 후갑삼일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중풍송계에 가면 성경삼일과 후경삼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삼풍곡계에서는 성갑삼일과 후갑삼일인데 자 중풍송계에 가면은 성경삼일과 후경삼일이라 여기서는 갑은 처음 시작하는 기점을 말하는데 경자는 고칠 경자라 새롭게 고치는 걸 시작하는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송계에 가서 성갑삼일과 후갑삼일, 성경삼일과 후경삼일을 결부시켜서 다시 한번 소상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오늘 삼풍곡계를 갖다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풍곡계를 공부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부조리와 비능률 부패를 해결짓기 위한 원칙과 방법이 성갑삼일, 후갑삼일이요 종시원리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수 조금 난해한 부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다시 요약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갑3일과 후갑3일이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짓기 위한 원칙과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대책을 마련하고 법안을 만들고 각종 제도를 만들면서 만들었는데도 다시 부작용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건국 이후에 교육제도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아서 교육제도가 계속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짓는데 바람직한 원칙과 방법으로 하지를 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역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주역에서 말하고 있는 그 원칙이 바로 성갑3일과 후갑3일이어서 갑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준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인데 현재가 안고 있는 이 문제점을 해결짓기 위한 원칙과 방법으로 제시가 된 것이 성갑3일과 후갑3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천간의 첫 번째가 갑이라 새롭게 시작하는 기점이 갑이라는 거죠. 문제점을 해결짓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갑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짓기 위한 원칙과 방법에 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그 방법에는 먼저 이런 문제점이 생기게 된 원인을 분석하는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분석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갑3일입니다. 갑보다 먼저 3일입니다. 그래서 신인계죠. 갑보다 먼저 3일을 거슬러 올라가서 현재와 과거와 미래로 따지면 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원인 분석을 하라는 거죠. 이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그럼 대책을 마련했으면 그냥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 후갑3일, 갑보다 나중 3일입니다. 이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로 설명 말씀드리면 미래가 되는 거죠. 앞으로 자, 이런 문제점을 해결짓기 위해서 앞으로 이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 해결책으로 가지고 문제점을 갖다가 극복을 하는 데는 첫 번째 이것으로 가지고 문제점을 극복했을 때 어떤 효과, 부작용이 생길 것인가를 충분히 분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거의 정치는 민본 정치요, 왕도 정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에게 미칠 수 있는 민폐, 부담 이런 걸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점을 해결짓는다면 부작용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갑3일, 후갑3일이고 이 성갑3일, 후갑3일을 천간으로 나열을 했을 경우 후갑3일은 갑보다 나중 3일은 을병정이 되고 갑보다 먼저 3일은 신인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종시원리까지 공자께서 단사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나면 또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문제점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쪽으로 유추 해석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시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종시원리라는 것은 끝난 적 시작이 있고 끝난 적 시작이 있는 시간의 영원성을 말한다. 그런데 그것을 성갑3일과 후갑3일로 결부를 짓는다면
이것이 끝나면 시작하고 끝나면 시작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공부를 시작하면서도 충분히 또 성갑삼일과 후갑삼일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 삼풍곡계에서 고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갖다가 충분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자 정리를 한 다음에 요약해서 성갑삼일과 후갑삼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걸 두고 문제점을 해결질 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원인 분석을 하고 적용이 되었을 때 미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자 분석해서 자 문제를 해결해라. 그러면 정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이 끝난다는 뜻도 있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매울신자는 시작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 이런 걸로도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삼풍곡계를 공부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점을 해결짓기 위한 원칙과 방법이었고 그 원칙이 성갑삼일, 후갑삼일이었고 방법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원인 분석을 하고 현재의 대비책을 만들어서 후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고려하는 것이 방법이었다. 그래서 성갑삼일과 후갑삼일의 원칙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입각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삼풍곡계의 육초사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같이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